유럽에서 유일하게 패배가 없는 독일의 최강팀. 그렇기에 한 경기 한 경기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17라운드에서 후반전까지 상대가 중위권 팀인데도 아직 앞서 나가지 못하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 이때 예기치 못한 한국 선수의 대역전골에 경기 흐름을 완전 바꿔놓았습니다. 상대 감독은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수비수에게 실점을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경기를 포기한 듯 망연자실한 태도를 취했고, 콤파니 감독은 벤치에서 뛰쳐나와서 대기록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경기 후에 한국 선수에게 유독 박한 평가를 한 독일 매체마저도 이례적으로 경기의 영웅이었다며 극찬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지금부터 한국 선수가 어떻게 유럽 최강팀을 구해낼 수 있었는지 진심TV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2026년이 시작되는 리그 경기에서 한 경기에 8골을 폭발시키면서 기세등등한 1위 팀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그 단독 1위, 거기다 개막 후에 17경기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무시무시한 팀이었습니다. 하필 이 경기에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역대 최강 수비수인 김민재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허벅지 부상도 있었고, 김민재는 팀에서는 지난 2년 전 때와는 다르게 주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출전 시간이 매우 불규칙해졌는데, 그날 경기에 매우 앞서 나가고 있는데도 교체로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현지에서는 현재 겨울 이적 시장이 한창이기 때문에 김민재를 이적시키기 위함 아니냐, 김민재를 친선전에서 출전시켜서 B클럽들에게 쇼케이스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레알 마드리드, AC 밀란, 인터밀란, 첼시까지 이적설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들의 소식들만 봐도 김민재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적설이 불거진 팀들이 모두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B클럽들이라는 것입니다.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출전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주전이 아니다라고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김민재는 뮌헨에서 2년 동안 붙박이 주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풀시즌으로 보면 붙박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전반기부터 감독이 김민재가 안정적이고 잘하니까 너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출전을 강행시키면서 김민재는 점점 지쳐가면서 시즌 중반이 넘어가면 잔부상도 생기고 체력 고갈로 실수가 나오기도 하면서 독일 언론들이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김민재는 후반기에 평가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B클럽일수록 경기 수가 더 많아지기에 베스트 11만으론 모든 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경기장에는 11명이 뛰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한 경기에 15명 정도가 베스트 선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쉼을 얻게 되면서 풀시즌을 치를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현재 감독은 맨시티의 레전드 반열에 올라있는 젊은 콤파니 감독인데 10년 전까지 현역이었던 선수고 현대 축구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선수 로테이션도 연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최강팀 파리 생제르맹도 전반기에는 주전들이 부상과 부진으로 출전 시간이 대폭 줄었는데, 그건 오히려 재충전을 하면서 남은 후반기에 전력을 쏟아서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민재 또한 뮌헨의 트래블을 위해서 후반기에 비밀병기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적설이 불거졌을 때 김민재는 직접 입장 표명을 했는데 뮌헨에서 올 시즌 트래블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당당히 밝히면서 이적설을 묵사발 만들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2026년 리그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쾰른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앞으로 4일에 한 번씩 경기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거치기 때문에 트래블을 위해서, 특히 리그의 무패를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 콤파니 감독은 당당히 요나단 타와 김민재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현지 팬은 라인업을 확인하며 미드필더의 핵심인 키미히가 부상으로 결장했고, 장기 부상이었던 무시알라는 아직 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세계 최고 왼쪽 풀백인 알폰소 데이비스도 팀에 다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뮌헨이 정말 트래블이 가능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뮌헨의 유일한 한 번의 패배가 아스날이었고, 당시에도 불운이 있었는데 이제 더 강해지고 김민재를 비롯해서 중요 선수들이 체력도 비축이 되었다는 건 확실히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과 비슷한 행보로 후반기를 치를 수 있을 듯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무조건 승점 3점을 따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중계진은 쾰른의 수비수들이 줄부상을 당하면서 뮌헨에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쾰른의 수비보다 쾰른의 공격이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뮌헨의 공격은 매우 무뎠습니다.
4일 전 8골을 퍼부은 팀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단 2번의 위협적인 순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뮌헨은 그나브리가 공격하다 볼을 뺏겼고 쾰른의 역습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수비와 공격이 2대2 상황. 쾰른의 5만 관중은 득점 찬스를 맞자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김민재도 뒤늦게 차원이 다른 스피드로 쫓아갔고 공격수 한 명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의 파트너인 타가 갑자기 공을 몰고 들어오는 선수를 집중 마크하지 않고 어리둥절 멀어져 있다가 슈팅을 허용하면서 선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뮌헨의 무패 기록이 끊길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지난 포칼컵에서도 이때쯤에 실점을 했는데 뮌헨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했고 요나단 타의 수비가 아쉽다고 했습니다. 요나단 타는 실제로 공격을 할 때 빌드업을 잘할 수 있는 선수이지 이처럼 뜀박질로 1대1 대인 마크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였습니다. 다행히 뮌헨은 경기 종료 직전에 선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그나브리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전반전에 문전으로 날아오는 크로스를 원천 봉쇄를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특히 전반 33분에는 세컨볼을 차지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며 상대 선수와 붙게 되었는데 쾰른 선수가 김민재와 몸싸움으로 붙으려다가 오히려 나뒹굴게 만들면서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뮌헨은 쾰른의 수비가 허술하다고 했지만 공격에 원활하지 않았고 쾰른의 역습 속도는 충분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후반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후반 55분 요나단 타는 또 한 번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동점을 위해서 라인을 높게 올렸는데 쾰른의 롱볼이 미드필드 진영으로 날아올 때 요나단 타가 볼을 차단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흘려버리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2대0까지 벌어질 수 있는 진짜 위기였습니다. 김민재는 스퍼트도 못했기 때문에 거리도 있었는데 갑자기 부스터가 가동되더니 놀라운 속도가 붙으면서 다 따라잡았고 박스 가까이에서는 아예 추월을 해버리면서 볼을 뺏어냈습니다. 쾰른 공격수는 무리했는지 발을 절뚝였고 김민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김민재의 최대 장점을 이 경기에서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나폴리 시절에 이렇게 상대 공격수를 무력화시켜버리는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고 팬들이 더 열광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요나단 타를 살려주는 결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요나단 타는 우파메카노로 교체가 되었는데 본래의 완전체 센터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0분 예상치 못한 대역전골이 터지게 되는데요. 코너킥을 시작으로 박스 밖 중앙에서 디아즈가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뮌헨 선수가 헤딩으로 김민재에게 전달한 것을 김민재가 마치 자신에게 공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곧바로 반응하면서 헤딩골을 장렬시킨 것입니다. 딱 1년 만에 김민재가 득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쾰른 감독은 벤치에서 무릎을 치면서 입을 막은 채 중얼거렸는데 욕설이 포착될까봐 막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콤파니 감독은 이제 승점 3점을 자신했는지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경기는 김민재의 결승골과 함께 동료의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3대1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평점이 노이어 다음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고 당당히 경기의 MOM에 선정되었습니다. 경기 후에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의 골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약속된 플레이였다면서 확실히 감독에게 김민재도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뮌헨에서 연봉만으로도 김민재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김민재의 연봉을 쫓아올 수 있는 아시아 선수가 없습니다. 무려 271억 원입니다. 손흥민이 남긴 커리어를 깰 수 있는 아시아 선수도 없지만 김민재의 연봉을 깰 수 있는 아시아 선수도 오랫동안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일본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선수는 쿠보일 텐데 김민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후반기에 김민재의 목표는 무리한 선발 출전이 아니라 앞으로도 경기 수가 많은 만큼 컨디션을 잘 관리하면서 시즌 종료 때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한국 역사상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출전해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선수가 없었는데 김민재가 유력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 무리하지 않은 시즌에 월드컵까지 대활약해주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TV였습니다.